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해병대와 장학생이라는 아주 이질적인 두 개의 단어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해병대와 장학생. 역시 뭔가 잘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죠. 해병대와 꼴통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해병대에 장학생이 들어왔다? 아니, 대학교 때 장학금을 받던 우수한 학생들이 어째서 해병대를 왔대? 사고 쳤나?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해병대 시절 좀 사고를 많이 쳐서 여기저기 섬에서 육지로, 다시 육지에서 섬으로 자주 팔려다닌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주 꼴통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해병대에 지원한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같이 말 더럽게 안 듣는 꼴통으로 본다는 사실인데, 하지만 장학생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를 보면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대학교 때 해병대 장학금을 받고 나중에 해병대 장교가 된 바로 그 장학생이었습니다. 거봐 임마, 내가 보기엔 니도 꼴통 같은데 뭐. 네가 장학생이 있다고? 오늘 시작부터 왜 이러냐. 해병대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가면 안 되나? 일단 넘어가시죠. 아무튼 이 대학교 장학생 해병대 장교들에 대해서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그 제도의 초창기 장학생이었던 관계로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80년대 중반에 시작된 4년제 대학교 해병대 장학생 제도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해병대 장학생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4년 이 제도가 시작되기 이전의 장교 충원 방식, 즉 83년에 폐교된 해군 제2사관학교를 포함한 그 이전의 장교 충원 방식부터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1966년 이후의 출신별 임관 방식을 제가 정리했는데, 1949년 해병대 창설부터 1965년까지는 생략했습니다. 즉 해병대 창설 당시 과거 식민지 시절의 군 경력을 특별히 인정받아서 임관한 창설 당시의 장교들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국내 장교 양성기관을 통해 임관한 소위들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관으로 불렸던 해병학교, 이렇게 두 개의 과정,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65년 이전은 생략하고 66년 이후의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계속해서 표를 보시면 이렇게 단순했던 해병대 장교 임관 방식은 해병대의 월남전 참전에 따라 66년부터 71년까지는 해군 및 육군 ROTC 장교들이 해병대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고 해군에 통합되면서부터 해병대 자체 장교 양성기관인 해병학교 역시 없어지는 바람에 해병학교 또는 해관이라는 출신 명칭 또한 해관 54기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해군 사관 후보생, OCS 등의 해군 기수를 부여받은 해병대 장교들은 해병대 사령부 해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병학교의 해관 기수를 이어서 사용했습니다. 한편 월남전 철수에 따라 해군과 육군 ROTC 출신 소위들의 해병대 장교 임관 제도는 사라지고 1975년부터는 해군사관학교 그리고 해관에 이어서 제주대학교 해병대 ROTC가 순수한 해병대 장교로 임관하는 세 번째 과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사, 해관, ROTC 세 개의 과정으로도 해병대 장교들의 수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즉 해군사관학교 출신을 제외한 해관 그리고 제주대 ROTC 출신 소위들은 의무 복무 기간만 마치고 대부분 전역한 관계로 대위 및 중대장급 장교들의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군에서는 해군과 해병대의 대위 또는 그 이상의 중장기 장교를 확보하기 위해 2년제 교육과정에 해군 제2사관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육해공군 해병대
장교 양성기관의 목적과 관련해서 알려진 얘기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ROTC 학사 장교와 같이 의무복무기간이 짧은 장교들은 소대장급 장교로, 하지만 의무복무기간이 6년이었던 제2사관학교는 중대장급 장교, 또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인 4년제 사관학교는 최소한 대대장급 장교를 목적으로 설립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위를 만들기까지 그 과정에 따라 그만큼 투자한 돈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투자 대비 속된 말로 본전을 뽑아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대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군 제2사관학교를 설립했다는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해군이나 해병대, 공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중대장급 장교가 필요했던 육군은 1968년부터 육군 제3사관학교를 통해 장교를 배출하기 시작했는데, 해병대를 포함한 해군에서는 육군의 이런 2년제 사관학교 방식을 도입해서 77년 이사 1기를 배출했고, 공군은 해군보다 1년 늦은 78년부터 1기생들을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제가 68년에 1기생을 배출한 육군 제3사관학교를 말씀드렸는데, 서울 태능에 있는 4년제 육군사관학교를 제1사관학교라고 했을 때, 그럼 육군 제3사관학교는 어째서 해군이나 공군처럼 제2사관학교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제3사관학교라는 명칭을 썼을까요? 정답은 68년 1.21 사태, 일명 김신조 사건 이후인 68년 10월 육군 제2사관학교는 광주, 그리고 제3사관학교는 경북 영천에서 동시에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육군 제2사관학교는 제3사관학교에 통합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논산에 있는 육군 제2훈련소, 또 8, 90년대 포항의 해병대 제2훈련단, 이런 명칭은 과거 6.25 당시 육군 제1훈련소 그리고 해병대 제1훈련소가 제주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해군 제2사관학교로 돌아가서, 해군 제2사관학교는 1977년 1기생부터 1983년 마지막 7기생까지 매년 6, 70여 명의 해병대 소위를, 그리고 해병대 소위들보다는 더 많은 숫자의 해군 소위들을 배출했습니다. 또한 해군 제2사관학교장은 해군 준장, 원스타죠. 하지만 이 사관학교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생도대장은 해병대 대령, 이렇게 해서 해군과 해병대 장교들의 양성기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중에 해병대 사령관까지 하신 유명한 분들 중에 최갑진 장군, 그리고 조기엽 장군 등이 대령 시절 이사관학교 생도대장을 역임하셨고, 81년에는 성병문 장군이 그동안 해군 준장이 맡아오던 이사관학교 교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1983년 7기생을 마지막으로 해군 이사관학교는 폐교됐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아쉽다는 표현,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84년부터는 해병대 내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우선 이 표는 1983년과 84년에 임관한 해병대 각 출신별 소위들의 숫자인데, 정확한 숫자에서 한두 명은 틀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83년에는 이사관학교 76명을 포함해서 총 303명의 해병대 소위들이 그 해에 임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인 1984년에는 이사관학교 8기생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매년 300여 명의 소위들 중에서 7, 80명 가량이 부족해질 것이다. 이건 초등학교 산수의 문제죠. 따라서 해병대는 뭔가 대타, 좀 어감은 이상합니다만, 이사관학교 70여 명의 소위들을 대신할 다른 출신들의 증원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군사관학교나 제주대학교 학군단 인원을 늘리는 것은 일반 대학교 출신의 해관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년 140명가량이 임관하던 해관 기수에서 84년에는 이사관학교 부족분 그만큼의 인원을 추가했다. 즉 84년에 해관 69기는 무려 230명이나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걸로서 해병대 장교 수급의 문제는 과연 해결이 됐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84년에 출신별 임관 현황을 보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총 312명의 인원 중에서 소위 때부터 장기 복무가 확정된 인원은 해군사관학교 28명뿐입니다. 1년 전인 83년에 해사 28명 그리고 이사 76명을 합한 104명에 비해 3분의 1 이하로 장기 복무자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해관이나 ROTC 출신 단기 장교들이 장기 복무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80년대 초반 해관 그리고 ROTC 출신들은 의무 복무만 마치고 중2 때 거의 모두가 전역했던 당시 상황을 보면 최소한 대위 계급으로서 중대장까지는 복무해야 할 인원들이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1사단부터 2사단, 6여단, 연평부대 등의 당시 보병, 포병, 기갑 이런 전투병과 중대장 TO만 계산을 해봤더니만 100명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30명도 안 되는 소위들이 물론 이들이 전부 전투병과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나중에 대위 달고 중대장이 됐을 때 또 보폭이 전투병과 중대장 임기가 2년임을 감안하더라도 해병대 전투병과는 필요한 중대장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결국 이 부족한 대위, 중대장급 이상의 장교들을 확보하기 위해 무언가 새로운 제도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해관 출신들 중에서 장기 복무자를 양성하자. 어떻게? 대학교 때 장학금을 주고 그들을 장기 복무시키자, 이런 방안이 나왔다는 겁니다. 도표에서 84년에 해관 69기 소위들이 230명이 배출됐고 그 중에서 대학생 시절 장학금을 받고 의무 복무 기간이 5년인 장교들이 40여 명 있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따라서 84년 해관 69기 소위들이 실무에 갔을 때 주변에서는 69기 중에서 장학생 출신 5년 의무 복무자들을 이사관학교 8기라고 불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83년에 임관한 이사 7기와 이 84년에 임관한 해관 69기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해관은 7월 말에 임관하고 이사관학교는 한 달 늦은 8월 말에 임관을 했으니까 83년에 해관 68기와 이사 7기는 별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만 84년에 해관 69기가 이사 7기에 비해 임관 일자가 1년 가까이나 늦었음에도 자꾸 개길라고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2년제 과정과 4년제 대졸자 간의 나이 차이가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같은 이사 출신으로서 해군으로 간 장교들에 비해서는 이사 출신 해병대 장교들이 훨씬 대우를 받았다는 얘기 또한 있습니다. 해병대 장교들 역시나 임관 일자가 선후배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 출신 해병대 장교들이 같은 이사 출신 해군 장교들에 비해 대우를 받았다는 방금 전 말씀과 관련해서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해병대는 아무래도 특유의 기수 문화가 있고 그리고 이사 출신들은 해군 장교들이 해병대보다 수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7개 기수가 배출한 7명의 장군 중 해병대가 4명, 해군이 3명으로서 오히려 해병대가 더 많다는 사실, 물론 장군의 숫자만 가지고 해군이나 해병대 내에서 그들의 위상이 어땠느냐 이걸 논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1기부터 7기까지 해병대 총 440여 명의 장교 중에서 1%에 가까운 4명이 장군을 달았다는 점, 아무튼 이상의 이유로 저는 그래도 해병대가 해군보다 좀 낫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나저나 7년 동안 누적 장군 진급자가 1%,
이건 좀 민감한 내용이 돼서 나중에 별도로 제가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얘기가 잠시 딴 데로 샜는데 해병대 장학생 제도를 계속 소개하면 이 제도는 대학교 4년 동안 등록비 전액을 국방부에서 지급하고 그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즉 4년을 더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기본 3년에 4년을 더해서 이 장학생 출신 해관 장교는 총 7년을 의무 복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저처럼 86년에 임관한 71기 장학생의 경우 한 학기에 55만 원을 받은 것 같은데 이 장학금으로는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다 내고도 몇만 원 정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 몇만 원은 사실 그 등록금 외에 도서 구입비라는 명목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책은 안 사고 술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장학생하고는 좀 다르죠. 왜? 나는 몸으로 때운다. 그러니까 몸이 좋아하는 술을 마신다. 그냥 그동안 얻어먹은 술을 1년에 2번 산다. 이런 뜻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 3년에 4년을 더해서 의무 복무기간이 7년으로 굳어진 건 8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화면의 표에서 녹색으로 표시한 기수, 그러니까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고 84년에 임관한 69기는 대학교 3학년 때 급하게 모집을 한 관계로 장학금을 3학년과 4학년 2년 동안만 받았고, 따라서 69기 장학생은 기본 3년에 2년을 더해 의무 복무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85년에 70기 역시나 5년, 하지만 저 같은 71기는 2, 3, 4학년 3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6년. 따라서 이 장학생 제도는 69기를 시작으로 71기까지 3년 동안의 과도기를 거쳐 87년에 72기부터 대학교 4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았으므로 그 뒤로는 의무 복무기간이 7년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한 학기에 55만 원이라는 장학금, 1년에 110만 원의 대학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고 1년을 더 복무하는 게 당시 과연 메리트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 금액을 요즘 사립대 1년치 등록금으로 환산해 보니까 연간 한 800만 원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방부에서는 4년 동안 3,200만 원을 투자해서 중2 때 전역해야 할 장교를 대위로 진급시킨 다음 최소 4년을 더 복무하게 한다? 그럼 제가 보기에 국방부에서는 결코 손해보는 장사 같지가 않습니다. 83년에 임관한 2사 7기의 경우 의무 복무기간이 6년이었으니까 그럼 학사장교 장학생들과 비교하면 저처럼 3년간 장학금을 받고 총 6년을 복무한 경우와 동일한데 과연 이사관학교 생도를 저처럼 투자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장학생 제도는 관련 예산을 줄이는데도 한 몫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알량한 돈 몇 푼에 장학생들만 손해보는 장사였을까? 저는 이 또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어차피 직업군인을 꿈꿨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장래 희망이 직업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에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 근무할 사람들. 그렇다면 소위부터 중위까지는 의무복무, 그리고 대위부터는 직업군인으로 근무할 건데 대학교 때 전액 장학금을 준다? 이런 꼭 먹고 알 먹고 본인은 뭐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의무복무 끝내고 아예 그때부터 취업이 된 겁니다. 내가 장학생 선발되는 순간에. 따라서 경쟁률은 제법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육군에도 이런 제도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됐는데 해병대 장학생의 경우는 아무래도 육군 장학생들과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꼴통기질?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냥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평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넘어가시죠.
자, 그럼 이 장학생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 장학생들은 ROTC와 달리 재학 중에는 아무런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제복도 입지 않습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학사장교는 전부가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대학 졸업 후 입대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계약 위반이죠. 그러니까 니네가 나한테 장학금을 주는 조건으로는 나는 그때 생활을 더 할 것이다. 근데 내 마음이 변했다. 그새 뭐 몇 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돈 별거 아니야. 내가 토해낼 테니까 문제 삼지 마라. 나는 그냥 병으로 갈란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 대학교 같은 과 후배 중에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냥 육군 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토해내면 문제 없다. 이게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누구는 그 띄어먹고 병으로 갔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둘째, 같은 동기생 간에 누구는 3년, 그런데 저는 6년. 이러면 무슨 교육과정이 다르다거나 뭔가 차이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후보생 과정을 포함해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3년짜리 단기 장교들이 중2로 전역을 하는 날 동기생 저 같은 장기 장교들은 그냥 웁니다. 서글프죠. 너무 처량합니다. 아니, 걔들은 3년 하고 가는데 난 그거에 따블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 3년이 또 남은 거예요. 돈 몇 푼에 팔려왔다. 진짜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동기들이 전역하고 그 다음날 장기 장교는 바로 대위 진급을 하니까 실수령액을 기준했을 때 월급이 중위의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이건 즐거운 일이죠. 소위 중2 때 포항시내 뭐 청림 뭐 오천 뭐 이런 데서 그 술집 외상값 그건 대위 때 다 갚는 거죠. 아무튼 장기 복무 장교들 중에서 이때 우는 장교는 이미 일찌감치 직업군인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중2 때 진즉에 마음을 비운 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장교들을 장기 복무자 또는 장기 장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3년이 단기 장교, 10년 이상이 장기 장교, 그럼 6, 7년 복무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중기 장교다. 저는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동기생 130여 명 중에서 장학생 출신 기본 6년을 복무해야 하는 동기생이 40여 명 됐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절반 20여 명은 계약기간 이게 딱 끝나자마자 미련 없이 전역을 했습니다. 나머지 20명 정도는 최소 연관장교, 최소는 아니고 그 중에 2명인가는 소령을 못한 사람도 있어요. 똑같잖아요. 뭐 꼴통도 있을 수 있고 뭐 무슨 사고가 일어나서 뭐 이제 그 보직해임 돼서 아예 꿈도 못 꾸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아무튼 그 연관 장교가 된 그 20명 정도는 지금도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직업군인 장기 장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말 되죠? 장군 나왔냐고요? 최초 그 직업군인을 꿈꿨던 동기생 40여 명 중에서 왜 절반이 중간에 그냥 나왔겠습니까? 생각했던 거하고는 뭔가 많이 달랐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뭐 대위 때 뭐 사고를 쳤거나 이미 뭐 도태된 뭐 그런 사람이라서 뭐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 6년 만에 이렇게 나오면요. 그래서 소령 진급 심사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던 시절입니다. 그냥 마음 접었다. 뭐 이 정도로 넘어가시죠. 자, 그럼 이번엔 세 번째. 이 장학생 제도는 과연 성공했을까? 제가 보기엔 딱 50점짜리 제도였다. 뭐 특별히 성공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쓰잘데없는 제도도 아니었다. 주최 측의 의도는 절반 정도만 적중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해군 제2사관학교 폐교에 따라 부족한 중대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장학생 제도였지만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직업군인의 길을 택한 장교들은 이 사관학교 출신들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사관학교 출신 장교들 역시나 중간에 군인의 길을 접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장학생 출신 장교들보다는 장기 복무자의 비율이 높았고 그들이 해병대 내에서 기여한 바가 결코 작지 않았다는 사실, 출신을 떠나서 대부분 인정하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80년대 당시 해군 이사관학교 출신 해병대 장교들의 해병대 초급 간부로서의 능력, 해병 정신 등 이것과 관련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군 제2사관학교 해병대 소위들은 비록 교육과정이 2년이었습니다만 그들은 해병대 생도로 입교해서 해병대 교육을 받고 해병대 장교가 된 분들입니다. 해병대만의 교육기간을 놓고 보면 가장 긴 기간 교육을 받은 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해병대만의 해병대 사관학교가 없는 상황에서 또 과거 해병학교 역시나 이사관학교에 2년에 한참 못 미치는 교육기간으로 해병대 장교들을 배출했지만 이사관학교 출신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 20 겁없는 나이에 이미 해병대 장교의 길을 선택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해병 정신, 이것만큼은 타 출신 장교들과 좀 달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육군 장교들은 군복 카라 이쪽 부분에 한쪽에는 계급장을 그리고 반대편에는 병과 마크를 부착합니다. 하지만 해병대는 보병이든 포병이든 보급이든 수송이든 간에 병과 마크를 달지 않고 카라 양쪽에 모두 계급장을 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병대 장교는 육군 장교보다 계급이 2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장교가 병과 마크를 달지 않고 또 그 병과 마크라는 것 자체가 없는 이유와 관련해서 해병대 장교는 모두가 전투병과다. 오직 전투에 특화된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 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관학교 생도들은 임관 전에 병과에 상관없이 전원이 육군 보병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관학교나 학사장교, ROTC 등의 경우 광주 보병학교는 보병병과들만 갑니다. 하지만 이사생도들은 전원 보병소대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보병학교 교육을 마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임관 후 각자 병과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진정한 해병대 장교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제가 이사관학교 폐교를 아쉽다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사관학교 폐교 이후 비슷한 목적에서 시행된 대학교 장학생 제도 역시나 절반의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아쉽습니다만 모쪼록 우수한 해병대 장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7, 80년대 해군 제2사관학교와 장학생 출신 해관 장교들을 소개함으로써 당시 해병대의 장교 충원 방식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차별과 인사상의 불이익을 묵묵히 감수하고 해병대 장교로서 황금 같은 20대 청춘을 해병대에 바치신 해군 제2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사관학교와 관련된 사연은 나중에 좀 더 사연들을 정리해서 별도로 소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